네, 허민의 뉴스쇼 이번 시간은 지난번에 한번 여러분 모셨습니다. 오늘 반갑게 또 모시는 김효은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김효은 대변인과 함께하는 대국민 앞담화 시간입니다.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대변인 김효은입니다. 오늘 또 대국민 앞담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충전. 아니, 근데 왜 몇 주 동안 안 보이셨죠? 제가 사실 미국에 좀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살인적인 고환율일 때 갔다 왔는데 제가 아이랑 둘이 가서 하겐다즈 아이스크림을 둘이서 싱글콘으로 더블 아니에요. 싱글콘으로 둘이 딱 먹는데 환율을 보통 이제 1,470 몇 원일 때 제가 갔다 왔거든요. 1.5를 곱하니까 아이스크림 둘이 쪽쪽 빨아먹는데 3만 원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와 진짜 미쳤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물가를 감당하면서 미국에 굳이 내가 굴종적으로 먹고 자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는데요. 우리 김 대변인은 3만 원 가지고 벌벌 떠는데 어떤 사람들은 뭐 앉아서 지금 5천억을 벌게 생겼죠? 네, 뭐 어저께 녹취록에 따르면 뭐 3년만 있다가 금방 꺼내준대. 그러면 이제 뭐 추징금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7천억 그냥 3년 안 갈 수도 있습니다. 뭐 이재명 대통령이 뭐 마음만 먹으면 2심, 3심 얘네들이 3심 항소 안 하고 2심에서 끝내면은 거기서 뭐 글쎄 2년 있다가 나올 수도 있어요. 8.15에 또 특사로 나올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정말 미국에서도 뚜껑 열리고 한국 오자마자 뚜껑 또 열리는 그런 하루를 제가 지금 보내다가 왔는데 오늘은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된 소식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뭐 다섯개 재편 이재명 면소를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 면소 패키지, 배임죄 폐지, 그죠? 네. 공직선거법 개정, 그리고 대법관 증원, 4심제 도입, 뭐 대장동 항소 포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패키지라고 보는데 아마 그 정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 같아요. 네, 처음에 제가 배임죄 폐지에 대한 언급을 민주당에서 했을 때만 해도 이게 이렇게 대장동이랑 관련이 있을 거란 생각을 사실 잘 못했습니다. 그리고 경제인협회 행사에서도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 배임죄에 대한 언급을 했을 때 이 기업 총수들이 먼저 전면적인 이런 배임죄 폐지를 원하는 게 아니고 좀 독소적인 것들만 좀 완화해달라 이거였다라고 하니까 오히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아니 배임죄 아예 폐지해준다는데 왜 이러세요? 이런 오히려 반대되는 그런 반응을 보여서 너무 좀 신기하다. 이건 도대체 어떻게 내가 흐름을 읽어야 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 달도 채 안 돼서 그 비밀이 사실은 풀린 거죠. 밑그림이다. 원래는 상법상 배임죄 폐지해서 기업원들을 좀 자유롭게 해주겠다 이런 취지였던 건데 은근슬쩍 이제 형법상 배임죄 폐지까지 해서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맞습니다. 네. 어쨌든 이 항소 포기로 이제 도둑 잡는 걸 포기한 검찰 또 그 포기하도록 만들어준 권력 뭐 이렇게 저희가 좀 우려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최대 관심은 제가 좀 직전에 제 코너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쿠이보노 누가 이득을 보는가라고 데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일단 금액적으로 이득을 보는 게 가장 계산하기 쉬우니까 그 대장동 일당이 되겠죠. 그렇죠. 특히 남욱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본인이 300억에 산 역삼동 땅도 지금 묶여있는 거를 풀어달라라고 오히려 정부에다가 큰 소리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이에 시세 차익이 500억이라고 합니다. 차익이 아니죠. 그러니까 총 이제 올라간 금액이 500억이기 때문에 4년 전에 300억에 매입했는데 그렇죠. 4년 만에 500억이 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200억의 시세 차익을 남긴 건데 이 200억이면은 세상에 일반 우리 국민 가구들 몇 가구를 먹여 살리는 돈입니까? 일반 국민들은 지금 이사 한번 신학기에 가고 싶어도 구청에 허락도 잘 안 나오게끔 만들어 놓고 본인들은 이렇게 시세 차익 그냥 뭐 국가가 해주는 호텔인 거죠. 거기에서 이제 숙식하시면서 이렇게 200억을 꿀꺽꿀꺽 한다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게 김만배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 녹취록 나왔지만 이 3년만 살면 나온다라고 했던 그 부분이 원래 이전에 처음에는 이게 유동규가 장본인이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됐는데 알고 보니까 김만배로 이제 밝혀졌는데 이것이야말로 누가 웃는가 에 대한 정답을 알려주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는 게 그 3년만 살면 꺼내주는 사람이 누굴까요? 뭐 짐작하시건데 한 사람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얘기하진 않겠으면 저도 좀 무섭거든요. 그래서 이 유착을 암시하는 그런 녹취록이 나와 있는데 그럼 가장 웃고 계신 분은 또 그분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게 지금 배임죄가 폐지가 됐기 때문에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원래 가져와서 이 성남 시민들한테 돌려드려야 될 그 개발 이익금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 사업자들한테 넘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민간 사업자에게. 네. 그럼 그 부분에 대한 죄를 이제 배임죄 폐지기 때문에 물을 수 없게 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웃고 계실 분은 지금 저기 계시는 한 분인데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저는 좀 국민들이 보시기에 분노 유발하고도 남는다. 그래서 이것을 덮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갑자기 막 서둘러서 꺼내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네, 그래서 그 부분도 저는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포인트다라고 좀 생각이 되거든요. 네, 연관해서 결국 항소 포기의 몸통은 누구인가에 관심이 쏠리는데 여러 가지 뭐 이 법무부 장관 정성호 장관 그 밑에 차관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또 민정수석실에 용산에 민정수석실에 이제 여러 가지 민정수석을 포함해서 여러 3비서관들 다 대장동 뭐 등등 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짚어주는 그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처음에 그 대통령 말씀 중에 저는 그 부분도 좀 이상했어요. 그러니까 빌드업이 너무나도 한 달도 안 돼가지고 모든 게 다 탄로가 나는 게 왜 이렇게들 급한지 뜸들여서 천천히 빌드업하는 게 없고요. 대통령이 얼마 전에 그 국민을 위해서 이견이 없는 무죄는 항소를 못하게 해라. 국민들이 그렇죠. 지금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 비싼 변호사 비용을 2심, 3심까지 부담을 해야 되고 또 그동안 시간이 또 걸리지 않느냐. 그 말씀이 딱 떨어지자마자. 정확히 얘기하면 그것이 제가 첨언을 하면 지난 9월 30일쯤 됐을 겁니다. 아마 대통령이 그 국무회의 자리에서인가요? 네, 검찰의 무분별한 항소 기소로 국민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거 자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지나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항소 자제 방침을 지시를 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때 딱 사자성어가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미국 갔다 왔는데 사자성어가 떠오르는 거 보니까 아직 그래도 머리가 좀 잘 돌아가는 것 같은데 오비이락. 네. 그러면 국민을 위한 거라고 했고 그 국민을 위해서 항소를 자제하라라고 했는데 이것 때문에 하필이면 이 대장동 사건이 딱 해당이 되는 거예요. 검찰이 항소를 못하게 되는 게 지금 딱 대장동 사건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나 이전에도 국민을 위해서 항소를 자제시킨 그런 사례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직접 법무부에다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장 차관 둘 다 대답을 못했습니다. 없는 거죠. 그렇죠. 없는 거죠. 그렇다면 이 대장동 사건만을 위한 지시였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논리적으로. 네. 그리고 또 좀 전에 대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법무부 내에 그리고 또 대통령실 안에 이재명 대통령 변호인 출신들이 그득하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세어본 거는 지금 총 12명이 있는데 이태영 민정비서관, 또 전치현 공직기강 비서관, 네, 법무비서관, 특히 이 조상호 행정관 이분. 예, 그렇습니다. 네네. 거기도 대장동 변호인이죠. 그렇죠. 그리고 법무부 정책보좌관으로까지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 네네. 그래서 이 정책보좌관은 저도 사실 해봤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교육부에 있을 때. 네. 근데 정말로 이 장관의 눈과 귀와 입이 되어주는 그런 자리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이제 대장동 변호인 출신을 이렇게 임명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임명을 했다라는 걸 보면, 야, 정말 이 법무부 안에 대장동을 어떻게든 1심에서 끝나게 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인적 준비를 해놓았구나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겠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지금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9월 30일에 검찰의 무분별한 항소로 국민이 고통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갑자기 튀어나왔는데 왜 튀어나왔는지를 사자성어로 오비일학으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결국은 그 검찰의 항소 자제를 요청한 그 첫 번째 수혜자가 이재명 대통령 자신이 지금 될 가능성이 커진 거 아니겠습니까? 거의 사실화되고 그렇게 보면은 있습니다. 오비락보다는 유비무한이 맞는 거 아닙니까? 아, 네, 그러네요. 유비무한이 더 가깝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잘, 이렇게 리스크를 딱 단도리를 해두셨죠. 네. 이 여론이 심상치 않잖아요. 지금 벌써 지난주 금요일인가 토요일인가 해서 지금 열흘이 지났는데 그것 때문에 국정 지지율도 좀 떨어졌어요. 원래는 에이펙 그 성과, 그다음에 이제 관세 협상 성과, 그다음에 그 팩트시트 발표 뭐 성과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 때문에 훨씬 더 올라갈 줄 알았는데 이런 것들보다 깎아먹는 것이 더 많아진 이유가 이제 대장동 항소 포기 후폭풍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 후폭풍을 이게 말하자면 저지하기 위해서
물타기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 물타기 시도를 시간 순으로 정리를 해보니까 무려 지난 대선까지도 흘러가더라고요. 그렇습니까? 그 윤 전 대통령 때 그때 선거에서도 이재명 그 당시 이제 후보였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장동 몸통은 윤석열이다. 네. 이 민간 사업자에게 종잣돈 마련하게 해놓고 대놓고 봐줬다. 이거는 검찰 게이트다. 윤석열 몸통인 게 100% 확신한다. 이렇게까지 직접 발언한 것들이 아직까지도 영상이 많이 자료로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 물타기를 했는데 이게 먹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권을 잡고 나서는 항소 포기를 하게 했다가 여론의 문매를 맞으니까 단어를 조금 바꿔갖고 항소를 자제시킨 것이다. 이건 또 국민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마저도 이제 안 되고 검찰이 이제 개개인이 개인 신분으로 이 정보망 같은 데다가 온라인에다가 그러니까 뭐 이프로스라고 하나요? 전 잘 모르지만 그 홈페이지 안에 개인적인 성토를 그냥 글 하나를 블로그처럼 끄적끄적거린 걸 가지고 항명이란 단어를 가지고 검사를 파면한다라는 징계한다라는 그런 워딩까지 갖고 나오면서 억누르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게 몸통이 윤석열이다 이재명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예, 그랬으면은 재판을 하면 되잖아요. 아유, 그러면 뭐 우상호 정무수석의 말처럼 이 대장동 일당들은 정말 가만히 두면 안 되는 존재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내란 주범들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몸통이 윤석열인데 왜 재판을 막아 세워요? 왜? 네, 그렇게 정권을 가지고 뭐 내란까지 그들의 말에 의하면 내란까지 저지를 만큼의 어떤 그 종잣돈 마련했다라고까지 수사를 확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찍어 누르고 그대로 무마시키려고 하는 것인지 국민들은 당연히 의문을 가질 수가 밖에 없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법무부가 명명백백하게 국민들 앞에 브리핑을 분명히 해야 되는 상황인데도 전혀 그렇게 하지 못하고 핑퐁 게임처럼 얘가 잘못했다, 제가 잘못했다. 지금 검찰 대행 그 노만석 전 대행하고 핑퐁 게임 하다가 노만석 전 대행이 지금 사의를 표했고 이제 자연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는 그 모습도 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예전에 그 정수경 국선 변호인이 국감에서 그런 이야기 했어요. 이 국민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두 개의 안전한 우산으로 존재하는 것이 검찰과 경찰이다. 그래서 검찰을 보호를 해야 된다라고 이 존재를 우리가 보호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국민들은 그렇게 그동안 뭐 검찰 가지고 얼마나 정권 바뀔 때마다 말이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분명히 필요한 존재다라고 국민들은 그렇게 그래도 신락 같은 희망을 갖고 지지를 해주고 있는데 거기다가 대고 마땅히 싸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항소를 그냥 자진해서 포기해버리고 나서는 뒤에 와서 이제는 이미 다 끝난 다음에 이랬다 저랬다 궁시렁궁시렁 하는 거 보면 국민들은 정말 복창 터지는 거죠. 정권은 오만하고 검찰은 비겁했던 거죠. 맞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범죄 수위 과연 추징할 수 있을까요? 그 대목만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저는 이 정성호 법무장관의 이 발언들을 보면서 제가 본의 아니게 법 공부를 참 많이 하게 됐는데요. 그럼 민사 걸어서 받아내면 되지 않느냐? 라고 이렇게 처음에 나와서 저도 한 1초 정도는 아 그렇네? 이랬다가 이걸 또 공부를 좀 해보니까 오히려 이것은 정말 국민을 우롱하는 그런 발언이 아닐 수가 없다. 이미 여러 이제 우리 당에 있는 의원들이나 대변인들 통해서 이 사실 여부가 좀 이제 나왔는데 우선은 이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된다. 이것은 민사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통 민사에 대한 이 판결이 나오려면은 형사가 다 끝나야 되죠. 그렇죠. 근데 형사가 지금 이렇게 판결문에 보면은 이 추징을 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까지 지금 언급을 해놨는데 그럼 민사가 과연 이 금액을 받아낼 수 있느냐? 거의 없다고 보는 게 이 법조계의 정론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고 걸리고요. 그리고 또 민사를 거는 그 비용 자체도 우리 국민들의 세금이에요. 제가 그 3만 원 아이스크림값 가지고 부들부들 떨다 왔다고 처음에 이제 좀 말씀을 드렸는데 민사를 걸려면은 인지 송달료 같은 것들이 이제 들지 않습니까? 그게 총 액수에 이제 비례를 하는데 거의 2억 5천만 원 내지는 3억 원 정도를 예상을 해야 되고 이 또한 그렇다면 성남시에서 이거를 민사를 걸어야 되는데 이것도 국민들의 세금으로 2.5억에서 3억 원이 나가는 그런 부분이어서 이걸 그렇게 쉽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 정말 정치인 출신 법무부 장관의 발언이 맞는지 전 제 귀를 의심을 했습니다. 네, 아이고 참 들으면 들을수록 복장 터지는 사건이 이게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아직도 그 여파 계속 끝이지 않고 있고요. 또
국민의 민심. 얼마 전에 갤럽 조사였죠? 어저께였던가요? 예, 해서 대장동 항소 포기 이게 적절한 조치였느냐? 아니다라고 했던 부적절했다라고 하는 게 48%, 적절했다가 23%였던가 절반이 안 됐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네, 민심의 분노, 이 권력이 그리고 검찰이 잘 알아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여러 가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혹시 마무리 말씀 필요하세요? 네. 제가 정말 드릴 말씀 너무 많은데 제 분량 너무 짧은 것 같습니다. 대기자님 조금만 늘려주시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늘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 분량을 줄이겠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만 제가 더 말씀드리고 하세요. 싶은데 네. 이 국민 문해력을 좀 시험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짧게만 제가 좀 한 말씀을 그러세요. 예. 우리 구독자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항소 포기에 대한 지시가 없었다라고 그렇게 법무부에서 의견을 냈잖아요. 네. 그런데 그게 신중하게 검토해라만 한 통화에 3번 나왔다고 합니다. 네. 네. 그러면 저는 이게 한 통화 3번이 아니고 네. 예, 그 항소 포기 1심 재판이 판결이 난 날 한 번, 그다음 2, 3일 뒤에 전화 통화로 또 한 번, 그리고 항소 마감 시간 직전에 한 번. 예. 네, 차관을 예. 통해서도 예. 그렇게 지금 전달이 됐는데 저는 이 신중하게 검토하라라고 3번 언급을 한 것에 대해서 문해력이 그렇게 고차원적인 게 필요한가? 왜냐면 우리 그 잘 아는 국민 드라마 있잖아요. 별에서 온 그대. 네네. 거기에 보면은 네. 악역인 신성록 씨가 이 살인을 예고할 때 어떤 표현을 썼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뭐죠? 건강- 유시엘 다이 그랬나요? 아니요. 건강 관리 잘해. 아. 그러면 그 사람 죽어요. 그럼 건강 관리 잘하는 건강 관리 잘하라는 건데 그게 어떻게 살인 예고야? 근데 드라마 보신 분들은 쟤 또 죽는다. 쟤 또 죽는다. 예고편 없이도 이미 죽을 거 알았거든요. 그렇죠. 네. 그 정도의 문해력 수준도 필요가 없는 너무나 뻔한 이 발언 아닙니까? 신중하게 검토하라 3번 얘기한 건요. 이거 하기만 해봐라. 니네들 다 끝난다. 네, 보안 수사권 가지고도 지금 외압이 있었다라는 그런 정황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문해력까지 사실 필요 없죠. 맞아요. 제가 챗GPT한테 물어보니까 이런 정황에서 이게 신중하게 검토하라는 건 어떤 의미니? 그랬더니 이건 당연히 하지 말라는 얘기죠라고 답이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계속 국민들의 이 상식 수준을 계속 위협하는 이런 정치적인 발언들은 좀 제발 정부에서는 삼가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